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끼리 자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본장 시작하기 전에 저녁 7시쯤 올린 실시간 멤버십 전용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SOXL과 퀄컴을 부분 익절했습니다. 어제는 좀 빠르게 대응하면서 프리장에서 매도할 건 매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멤버십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엔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작년에 대폭락을 하던 시절에 꽤 많이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당시만 해도 도대체 퀄컴을 왜 사냐, 미쳤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계속 우직하게 분할 매수했고요. 결국 퀄컴은 전고점 직전까지 올랐죠. 저와 같은 페이스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물론 뭐 환차익에 따라 각자가 수익률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대부분 40%에서 50%의 수익률을 거두셨을 텐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또 SOXL 엄청난 폭락을 했죠. 애프터장에서 추가로 하락한 것까지 하면 무려 13%나 대폭락을 했는데요.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제 프리장에서 오히려 SOXL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SOXL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00%, 200%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죠. 레버리지 상품이고 워낙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멤버십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폭락하기 전에 잘 팔았다고 정말 뿌듯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몇몇 회원분들은 제가 익절한다는 말씀을 드릴 때 SOXL을 팔고 숏으로 스위칭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어제 양쪽 방향에서 돈 크게 따신 거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해요. 미국에 숏을 친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부분 익절은 할지언정 반도체와 나스닥 숏은 절대 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는 모든 상황들이 다 너무 완벽하게 예상대로 돌아가서 참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였죠. 근데 이게 해석하기에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일단 호재인 부분은 실업률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 호재죠. 근데 비농업 고용 수치가 예상치가 19만 8천이었는데 이걸 너무 크게 상회하는 27만 5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분명 임금 인플레가 떨어진 건 호재인데 고용 수치가 높아도 너무 높으니까 거기다가 또 일본 중앙은행이 요즘 자꾸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는 듯 보였고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난번 고용 수치, 그러니까 1월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이때도 고용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이때 나온 수치가 무려 12만 4천 개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구나 라는 안도감을 채권 시장에 좀 줄 수 있었습니다. 또 1월 수치가 저렇게 됐다는 건 이번 2월 고용 보고서도 저렇게 크게 하향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TSMC 관련한 소식도 또 들려왔는데요. TSMC의 2월 매출이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 2월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어요. TSMC의 매출의 25%를 담당하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AI 칩 주문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칩을 많이 주문한 고객사가 AMD라는 추측성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게 정말 TSMC의 최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잘 나가든 AMD가 잘 나가든 누가 잘 나가든 결국 최종 수혜는 TSMC가 받는 거니까요. 정말 TSMC 주주로서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네요. 아무튼 이런 호재 덕분에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시장을 실망시켰고 또 곳곳에서 내부자 매도 소식까지 전해져서 분명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 TSMC, AMD만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도 역시 저 3인방이 오늘 반도체 섹터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진 않으려나 멱살 캐리하려나 싶었는데 새벽에 좀 접어드니까 갑자기 새 기업도 매도세가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폭락이 컸죠.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티던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니까 반도체 섹터의 투자 분위기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와중에도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TSMC는 그나마 덜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의 이유는 결국 제가 어제 낮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계속 오르기만 해서 이젠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함이 살짝 피어오르던 와중에 하필이면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하락의 명분을 줬고 거기에 또 주말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엔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굵직한 기업들에서 내부자 매도 소식이 들려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드디어 1000비디아로 승천 직전이었죠. 아무튼 1000달러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1000달러가 되면 여기저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1000달러 직전에 900 몇십 달러쯤에서 미리 좀 팔아야겠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번 폭락은 딱히 대단히 뚜렷한 악재가 터져서 폭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GPU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하락 추세가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꽤 많이 실린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뚜렷한 이유 없는 하락이 더 무섭거든요. 이건 그냥 투자 심리 자체가 그만큼 꺾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경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그렇게 대폭락을 했지만 여전히 비싸요. 그래봤자 한 이틀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SOXL 같은 너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덜 오른 개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SOXL에 들어가야겠다면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판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더 재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변동성은 보여줘야 우리가 주식할 맛이 나니까요. 아마 저는 다음 주에도 적극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진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